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 관계자들과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삭발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한국도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가구 중 71%가 지역별로 2, 3천만 원 수준인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된 피해 사례는 10,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LH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과 매입 임대 전환은 지난달 기준 1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10대에서 30대까지 청년층이고 피해자 가운데 7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현관문에 붙은 강제 경매 통지서.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내고 이 집에 사는 김은섭 씨는 이 통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콱 막힙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구나.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이 무너졌죠. 그쵸. 그렇구나.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사실은. 집주인은 수원 전세 사기의 피의자 정 씨가 세운 부동산 법인. 내용 증명 발송과 형사고소, 임차인 등기까지 했지만 암담한 현실은 어쩔 길이 없습니다. 막 알아보고 공부하고 인터넷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구제 받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린 거죠.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지금까지 9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돼도 막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2달여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대출뿐입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경매를 해라 아니면 뭐 추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걸 평생 갚아라 밖에 없고. 이마저도 요건이 안 돼 못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6천여만 원을 떼인 이 30대 남성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살던 집이 경공매가 끝나지 않은 건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애도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두도 못 내죠. 투잡을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지 피해자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정부가 집계하는 전세 사기 4대 유형 중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와 관련된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두 214명입니다. 피해본 세입자는 545명, 피고인 1명당 2.5명으로 세입자 1명당 평균 피해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2020년 9천만 원 정도였던 피해 금액이 그 사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올해는 1억 6천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기 수법으론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 즉 같은 건물에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속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다른 세입자가 있는데도 피해자의 보증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겁니다. 또 선순위 근저당, 앞서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전세보증금으로 없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기존 세입자의 주소지를 잠시 옮기게 하고 그 사이 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권을 잃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피고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징역형 선고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이 35%, 벌금형은 8.4%였습니다. 집행유예 사유론 44%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였습니다. 나머지는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일부 회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납득하지 못할 결과일 것 같고요.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 가운데 최고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의 주범과 KBS 탐사보도부가 올해 초 밝혀낸 빌라왕 배우 신모 씨도 항소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개별 범죄는 단일건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이제 그 형이 정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실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행의 발각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경찰과 검찰은 법 개정 전이라도 우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최대 형량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전세 사기 등 여러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